네, 취업 토크 잡담 계속해서 2부에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이거든요. 과연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일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야, 수소폭탄이야. 야, 진짜 핵이라니까? 뭐? 야, 지진파가 감지될 정도로 진짜 엄청 컸대. 공부나 해. 이제 너도 취준생이잖아. 아, 그러네. 네. 지난 6일 오전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가 중국에까지 전해지면서 우리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북한은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일반 핵폭탄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는 걸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핵실험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남북관계, 우리 취업시장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좀 새해부터 좀 아주 불편한 소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는 남북관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취업준비생들 신경 쓰지 말자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이런 사회 이슈를 계속해서 알아야지만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오늘 2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예, 자, 2016년 병신년, 새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위기다. Yes 아니면 No를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가 지금 한 표고요. 세모가 두 분이죠? 예, 세모가 두 분이고 노가 세 표입니다. 일단 예스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다. 보통 하나면 제일 나중에 되는데 특이하네요. 네. 어쨌든 네.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홍기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취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근데 저는 네. 약간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외국에 나갔을 때요.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사냐 거기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뭐냐면 왜? 예, 다들 뭐 어디 무슨 리스크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은 북한 리스크라고 그러죠. 전쟁 걱정하면서. 예.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전쟁이 난 나라예요. 굉장히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평온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외국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외자를 끌어들일 때 한국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곧 전쟁 나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겠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도발을 하면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있던 돈을 빼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투자라든가 한국 기업이 이렇게 딱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이 줄어들고 경제가 좀 적어들면 일자리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지 않고요. 몇 년 안에도 금방 나타나는 일이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위기다.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위기다. 좋습니다. 홍기찬 쌤은 노 드셨죠? 예.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 6위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평가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한데 지금 핵실험이라는 건 다 누구나 예견을 하고 있었죠. 언제든지 얘는 해내든 북한들은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것들보다 최근 매스컴에 나오는 지금 중국 경기 둔화, 그다음에 중국 증시 폭락,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핵실험도 좋은 일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 유가 하락,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올 초부터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둔화 움직임이 취준생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아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론 오해는 마서 알고는 가셔야 돼요. 또 임원분들은 항상 또 이런 부분들의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네.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우리 기억에 선명하겠지만 지뢰 도발 사건, 그다음에 우리 방송 지금도 이제 다시 또 방송이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위기감이 조금 더 고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신경 쓰지 말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노 드신 분이 어떤 분이셨죠? 저요. 우리 윤선 양. 이제 더 이상의 위기는 없어야 됩니다, 진짜로. 바람에서. 취준생에게. 예. 제가 위기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핵실험도 항상 진짜 홍기찬 선생님 말씀대로 항상 예견되어 왔던 일들이고 또 이런 국제 정세에 본인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면은
진짜 아까 대사에도 나왔지만 취준생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미래를 신경 쓰자. 이것이 굉장히 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지식만 갖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노를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더 이상 위기에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긴 네, 그런 그렇죠. 답변이라고 생각 들고. 철수 씨가 세모였나요? 아니 저도 노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취준생들보다는 그 전방에 있는 군인 아저씨들한테 위기죠. 예를 들어 이게 발생하면 뭐 휴가도 잘린다거나 뭐 연기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복귀해야 되거나. 네네. 예. 사실 뭐 이런 사고가 터지면은 취준생들한테 어떤 그 고용률에 있어서 어떤 민감한 변화보다는 사실 뭐 면접 때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만약에 위기가 된 취준생들을 찾자면 이 방송을 보면서 아 북한이 수소폭탄 터뜨렸구나는 사실 이제서야 아는 학생들이 아마 그 친구들은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제서야 막 뒤늦게 소식을 네네. 접한 무관심한 사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호 군과 주리 씨는 세모였죠? 예, 주리 씨 이야기도 세모였습니다.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위기가 있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위기겠지만요. 그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위기는 위기일 뿐이라서 포기를 해야 될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굳이 네. 뭐 위기다, 뭐 위기 네.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민호 군도 세모.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해의 시작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그렇고, 뭐 중동의 사우디, 이란 국교 단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계속 변화 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 이제 북한까지 이제 끼얹으니까 사실 외부적인 정세로는 되게 안 좋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기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좀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용을 좀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국내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올해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는 이 20대, 30대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또 약간 선심성 그런 게 나올 거고 또 나름대로는 그거에 약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약간 재계를 좀 압박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고용 규모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엄밀히 말해서 모른다 이건데 결국에는 약간 양쪽이 다 좀 약간 애매하네요. 예. 중립. 예. 바람이 많이 담기. 그래요. 이번에 좀 이어졌으면 네. 바람이 많이 담기 그런 얘기네요. 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뭐 북한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제 주식창부터 보거든요. 근데 저 어김없이 진짜 오늘도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은 반토막 날 때 나는 새꼬시가 된다. 이게 또 진짜 저는 이런 뭐 좋게 말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예. 되게 신기해요. 5년 동안 계속 어떻게 그런 주식만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는지 딱 요거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꼽아주시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억 만들고 싶으시죠? 저한테 2억을 갖다 주세요. 1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 아무튼 뭐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제 좀 이런 대북 리스크 때마다 우리 경제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히 이제 취업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요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좀 위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취업문도 더 좁아지겠죠? 이시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민우 군처럼 뭐 그 채용 규모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대기업이라든가 좀 그런 데고요. 사실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난 대기업 갈 거니까라고 생각해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대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측을 하자면 예언이죠. 이번 연도에 공공기관은 정말 폭발합니다. 공공기업, 공기업.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일단 뭐 20대도 지금 명퇴된다 하는 시기에서 안정성이 있고 NCS를 통해 가지고 직무 역량으로 대기업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 채용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공공기관, 공공기업에 좀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네네. 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고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근데 이거 갑자기 사실 100분 토론하는 기분인데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 다 나누셨지만 이게 뭐 어떤 뭐 일회성에 그친다면 뭐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예전과 다르게 계속 뭐 도발을 지속한다던가 도발 기조로 계속해서 간다면은 결국에는 취업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취업문이 넓었던 적이 과연 있었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최근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북핵 얘기보다도 현대자동차가 올해 목표 판매 대수를 낮춰 잡았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원래 목표, 이건 실적이 아니라 목표 자체도 올해 판매보다도 낮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현차 같은 경우에는 현차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거기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총선도 있고 고용 지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늘진 않을 거예요. 네네.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공무원, 공공기관 협회 뭐 이런 단체들이 되겠죠. 거기 채용이 좀 늘긴 늘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취준생들의 몰입도도 더 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이번 한 좀 16년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부정적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신발끈을 조여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칠판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내용 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네, 개인이든 뭐 주변 상황이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예, 그때마다 나만의 노하우, 극복 방법. 자, 우리 민호 군부터 사람인.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되게 뭐 어떤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은 저에게 정말 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겪어가지고 정말 그랬는데 사실 뭐 그런 송사에 얽히고 막 이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멘탈을 계속 부여잡고 있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그 자체도 중요한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위기에 겪었을 때 한 번이라도 그냥 따뜻하게 말해줄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래서 좀 평상시에 그러니까 좀 위기를 좀 겪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또 잘 한 게 나중에 제 위기 상황에도 좀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람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평상시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윤선 양은 부딪히기. 네. 위기에 맞서 그냥 당당히 싸워라. 네. 어. 저는 약간 피해가는 걸 되게 답답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어서요.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람과의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왜 그런 일에 봉착을 했을까라고 나중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좀 더 뭐 공책이 냈는데 적어보면서 위기를 이제 모색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부딪히기라고 적어봤습니다. 아, 부딪힌다. 예, 대처 예. 방법의 하나로 요즘에 복싱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저 복싱이에요 요즘. 진짜. 예. 면접에서 떨어뜨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네. 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건물을 좀 때려본다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건물을 때리는 게 너무 무서운데요. 아무튼 예, 좀 전공법 말씀해 주셨고 주리 씨는 생각 키우기? 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방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방에서 안 나오고 혼자서 계속 자거나 생각하거나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왜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명언, 성공 문구 이런 거 보면은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위안도 해보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속으로 되뇌이다 보니까 생각이 좋게 말해서 좀 생각이 커지고 좀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죠. 네. 뽑으면 보통 실현당했을 때 그렇죠. 유행가 보면서 실현으로 이어질까요? 그래요. 예. 아니 네, 진짜 누구나 다 힘들다는 생각하면 네. 마음이 좀 편해져요. 네, 네, 네. 예. 제가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그 깨똑 프로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네, 예. 그분도 힘들고 누구나 다 힘든 겁니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생각을 키우자라는 말씀이셨고 이시안 대표님은 타임슬립 X? 네. 어떤 뜻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위기가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건방진 컨셉이라고. 근데 사실은 예. 뭔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시안 대표님 위기로 생각할까 봐. 나만 모르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위기가 분명 있었는데 위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을 때 그 컵이 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게 떨어진 걸 보면 야 이거 누가 깼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저 빨리 치우자. 그러니까 과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왜 이래 이게 그때 이렇게 선택만 안 했어도 그때 이것만 잘못하지 않았어도 막 하면서 후회하는데 그 시간에 반을 써요. 저는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그쵸. 후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잘못이냐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슬펐다 나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예.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 그래도 시간이 2배로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쓸데없는 생각만으로 우리가 좀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려도 네. 이제 후회하지 않고 누군가 좋은데 쓰겠지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이거 누가 잊어버렸어. 그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 그 100만 원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래요. 이미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예. 철수 씨는 무건. 네. 무건. 이게 굉장히 내공이 있는 답변인데요. 그렇죠. 사실 뭐 내공이라기보다는 이게 저는 뭐 위기나 좀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뭐 더 즐거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지 사실은 저는 진짜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지나갈 것도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까먹었던 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제 여자친구나 다른 친구들도 조금 일이 있을 때는 불러서 나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도 짐 빠지고 그 사람도 떠올리면서 또 짐 빠지니까 사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말을 아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저도 말은 잘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즐거운 얘기를 한다거나 뭐 최근에는 본의 아니를 시청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요. 네. 예. 본의 아니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 얼굴이 또 붉어지네요. 정말 처음으로 철수 씨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에서는 마지막에. 요 제가 본의 아니었던 거 아시죠? 네, 1대 본이라고. 제가 초대 본의 아니었어요. 영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080-335-0020 게임 톡톡 뭐 이런 거 진행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13년 전에. 최근에 철수 씨가 혼이한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한이 좋아하시는군요. 한이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지우고 이제 본의 한이로 다시 적어서 재방송 때 낼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기 극복법 재미있게 잘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쌤께서는 상담. 네. 저는 살면서 위기라기보다 그럴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위기의 제일 두려운 부분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저도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더 크게 증폭시켜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열리게 되면 야, 뭐 어떡하지? 이거 뭐 내가 되겠어? 그러니까 객관화시키고 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되게 힘들다고 하고 내 선배도 떨어지고 나보다 스펙 좋은 애들도 못 갔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한 이만했던 문제를 본인들이 더 이렇게 크게 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좀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저는 철렁거렸을 때 저는 원래 메모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 메모지를 꺼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요.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되고 그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어떤 나보다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빨리 찾아야 되는 건 탈출구인데 나는 그 물고기가 너무나 무섭게 보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제3자적 관점에서 탈출구를 찾아줄 수 있는 멘토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배가 됐든지 간에 그런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위기의 순간에 조금은 가슴이 좀 덜 내려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니까 좀 귀 기울이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태진 씨야말로 진짜 방송을 오래 하면서 위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되게 좀 고급스럽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뭐, 저만의 위기 네. 극복.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죠. 저는 한 잔 술입니다. 정말 럭셔리합니다. 진짜로 저도 약간 이시안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이게 위기라고 생각한 적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음에 좋은 일이 올 차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네. 옆에서 보기에 위기인데 옆 사람들만 걱정하는 그런 거군요. 네. 아무튼 뭐 식상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인 생각 늘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진짜 열받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이래야죠. 예. 다 겪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취업 듣고 잡담 오늘 6분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윤선 양이 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윤선아 힘내. 윤선 양을 바라보면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윤선아 힘내. 진심을 담아서 자, 하나 둘 셋 윤선아 힘내. 우리 윤선 양 그리고 또 민호건 올해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